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네, 오늘은 또 기토일간 계묘년 운세를 또 제가 한번 간단하게 또 보겠습니다. 기해일주 같은 경우는 진사가 공망이죠. 저는 공망을 조금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공망 같은 경우는 진토 공망인데 겁재 그리고 인생이 공망이거든요. 뭐 문서적인 것이 약간 운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은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 기일주 같은 경우는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편법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성 같은 경우는 겁재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겁재는 독립성 임자가 되거든요. 독립성 뭔가를 추진을 한다거나. 근데 겁재가 지지에 좀 없기 때문에 비견이 없으면 조금 남들한테 의존성이 있거나 배우자한테 조금 기대려는 성향이 조금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망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인사신은 역마거든요. 한마디로 해수는 역마입니다. 역마를 돈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돈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움직이는 돈을 가지고 융통을 한다는 뜻도 됩니다. 돈을 모은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돈을 투자해서 큰 돈을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영 같은 경우도 지지로 지금 인목이 들어오죠. 이 관인데 이 해묘합이 되죠. 수생목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가진 돈을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뭐 증권회사든 주식이든 이런 쪽에 투자를 해서 천간에는 임수 정제가 떴죠. 고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묘년 해묘합이 되죠. 이것도 역시 수생목이 되면서 어떤 조직이나 증권회사, 단체, 주식 이런 곳에 투자를 해서 천간에 개수가 떴죠. 편제는 유동성이 큰 돈이죠. 큰 돈이요. 큰 돈을 뜻하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알 수 있는 돈이죠. 눈에 보이니 천간에 떠 있다라는 것은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개수 큰 돈을 투자해서 내 걸로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욕심이 많이 생기는 한 해가 되겠죠. 이게 해묘년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지를 깔고 있는 이 정제, 내 고정 수입을 이 묘목에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져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이 강해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임묘진 같은 경우는 목기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죠. 작년이 아니라 올해 이민년 같은 경우는 정관, 올해 이제 다가오는 해묘년 같은 경우는 편관이죠. 이런 경우는 직장 전변이 될 것이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헛남자가 하고 새남자 오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해묘년은 내가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떤 큰 돈을 만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강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기해일주에게는. 그리고 관성이 이리저리 바뀌기 때문에 여자들한테는 애정사 왜곡이 발생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 운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해일주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번에는 김효일주를 또 보겠습니다. 김효일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신유가 공망이거든요. 한마디로 식신 상관이 공망을 맞았다. 여자들한테는 자식이죠. 그렇게 되면 자식 인연이 조금 박할 수도 있고요. 식신 상관 같은 경우는 제조 생산도 되거든요. 한마디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파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재물 인연이 조금 박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금은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물질인데 이게 공망을 맞았기 때문에 이런 식사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일주가 김일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주는 편관을 깔고 있죠. 편관은 조직 인연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상이 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신유는 같은 경우는 묘신 원진이 되고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공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편관을 써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직 인연이 강하다. 그리고 관은 사회성을 뜻합니다. 조직에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조직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지에 관이 없으면 아무래도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이게 조금 틀에 박혀 있는 이런 단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관이 없어도 약간 이렇게 진급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면 관이 없어도 회사 생활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편관은 폼을 잡는다. 왜냐하면 이 묘목 자체가 세워 올려져서 펼쳐져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화가 강하고 꾸미고 장식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주들 같은 경우는 옷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패션이라든지 뭐 이런 의류 섬유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데 장식과 꾸미는 일에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편관 자체가 폼을 잡는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어딜 가든지. 왜냐하면 옷을 잘 입고 이게 약간 맵시가 나기 때문에 이 묘목 편관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폼을 잘 잡습니다. 어딜 가든지. 좀 멋있다고 봐야 되겠죠. 멋진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효일주는. 올해 또 묘목이 들어오죠. 그러면 또 폼을 잡을 일이 생긴다. 아니면 뭐 패션이라든지 의류 쪽으로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리고 묘목 자체가 도화기 때문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성형이라든지 미용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해서 직업을 삼을 수도 있고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묘목은 도화다. 한마디로 김일주는 도화가 강한 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호랑이띠라든지 말띠, 개띠 이런 분들은 훨씬 도화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다 김일주라면. 그리고 토끼는 집을 짓질 않는다. 계속 돌아다닌다. 토끼 같은 경우는 옮겨 다니면서 굴을 파고 생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 이직, 뭐 이동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전변이 많고 뭐 이렇게 이사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이런 일이 계묘년에 충분히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 덕이 박하다. 왜냐하면 편관은 남자가 외모는 굉장히 멋지고 연애를 굉장히 잘하는데 정관하고 틀린 점이 뭐냐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사랑이든 돈이든 동거든 이 세 개를 다 채워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한테 돈을 보고 이 남자를 보고 산다 그러면 동거나 사랑은 조금 빼먹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나는 돈 필요 없고 사랑을 원한다. 뭐 그런 만약에 그런 남편이랑 산다. 뭐 사랑은 잘 주는데 돈이랑 다른 건 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게 묘목 편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린아이를 상대하는 직업이 좋다. 올해 계묘년 같은 경우는 묘목 자체가 통통 튀고 어린 새싹을 뜻하기 때문에 어린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에 종사를 한다면 좋겠죠.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초등교사 아니면 학원 사업을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을 상대하는 그런 걸 한다면 김열주는 좋지 않을까 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김효일주도 올해 계묘년 같은 경우에 조금 좋은 일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일주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김일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주 같은 경우는 아래 위로 간여치동이죠. 간여치동. 이런 경우는 양인 같은 경우는 본인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일주들은 기토일간들도 밑에 뭐 기사라든 이런 일주들 같은 경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600cc 뭐 소형차다. 그러면 김일주 같은 경우는 3000cc 중대형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내 힘이 강하다. 뭔가를 밀어붙이고 뭔가를 추진할 때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일주다.
뭐 양인이라서 안 좋고 이런다기보다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여지동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양인은 독립인자가 되고 내 힘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캔디죠. 혼자 있어도 외롭지가 않다. 남한테 의지할 마음이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축이 공망인 것은 자는 편재죠. 편재, 축토는 비견. 이 미토 자체가 이 개수 편재가 묘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망을 맞은 것이고 축토 비견. 어차피 미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축 하나는 뭐 공망 맞아도 크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미토는 개수랑 간목이 인묘되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재. 그리고 정관이 인묘되어 있다라는 것은 남편 복이 30% 이상 삭감된다. 그리고 비견겁지를 깔고 있으면 아무래도 배우자 복은 많이 삭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왜냐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캔디이기 때문에 나는 배우자가 없어도 전혀 외롭지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미 기문에 걸렸었죠. 인목이 와서 이 미토를 이렇게 흔들어 버리는, 이렇게 돼버리면 약간 내 힘이 약간 약해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관성이기 때문에 내가 조직에 몸을 담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 일지를 이게 풀어져 버리니까 고분고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결혼 운이 열릴 수도 있고. 다만 만약에 처음에 이게 직장 생활을 하러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 직장에서 충성을 맹세하고 잘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직장 내 트러블이 생기는, 나중에 직장 상사를 원망을 하게 된다든지 뭐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게 약간 귀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남자를 만났는데 처음엔 이 남자랑 합이 잘 맞았는데 나중에는 약간 크게 틀어지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귀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계묘년 같은 경우는 묘미 합이 되죠. 이런 경우는 편관이 들어오니까 직장 전변이 발생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편관이 들어오죠. 편관은 폼을 잡는다라는 게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멋진 놈으로 봐야 되겠죠. 멋진 놈이 일지로 들어온다. 멋지다라는 것은 이제 뭐 연애를 잘하고 밀당도 잘하고 연애를 하기에는 최적화된 사람이 들어온다. 그리고 편관은 교통으로 보면 신호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주춤주춤 서야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관은 그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인이 약해진다. 양인이 약해진다라는 것은 내 주장, 내 주관이 약간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든 남자를 만났을 때 약간 이게 수긍을 하고 이런 약간 얘 기가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밀주를 또 봤는데 기밀주도 올해 개묘년 같은 경우 대박 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사일주를 또 볼게요. 기사일주 같은 경우는 수레가 공망이죠. 술토는 겁재고 해수는 정제죠. 사술 원진이 되고 사이충이 되기 때문에 술토랑 해수가 공망이 됩니다. 정제가 이렇게 공망을 맞았다는 것은 고정 수입을 낼 수 있는 어떤 매개체에서는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일주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이 사화가 인성이죠. 인성 같은 경우는 임대 사업도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사형이 이루어졌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관인 소통이 되죠. 근데 이 형충 파이 같은 경우는 무언가 부자연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진급을 하더라도 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생 끝에 진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민년에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기살주 같은 경우는 이 인성으로 돈을 버는 일주이기 때문에, 인성은 팔다리가 묶인 채로 돈을 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아니면 뭐 장소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헬스클럽도 있고, 장소는 모텔, 뭐 숙박업, 뭐 이런 기타 등등. 예를 들어 당구장이라든지 PC방, 노래방, 이게 다 시설 빌려주고 임대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죠. 뭐 PC방 같은 경우는 인성, 문서, 뭐 번호표 같은 거 나눠주고 뭐 돈을 받는 행위, 이런 게 전부 이게 인성으로 돈을 버는 행위거든요. 물론 주식이라든지 증권이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계면형 같은 경우는 묘목이 들어와서 사화를 약간 삭감을 하는, 인성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서라든지 임대업 쪽에 약간 타격이 온다라든지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데 약간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민년 같은 경우 인사형이 이루어졌었죠. 보통 임묘진 같은 경우는 목기가 강하기 때문에 관성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는 결혼운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형이 되고 그게 되기 때문에 뭔가 한 방에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결혼을 하더라도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결혼이 이루어진다라든지, 남자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 뭔가 약간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이런 일이 조금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성이 삭감이 된다라는 것은 인성 도덕성이거든요. 목기가 관성이 계속 들어오니까 결혼한 유부녀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변에서 남자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제낀다. 그 인성이 계속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도덕성이니까 이게 삭감이 되니까 내 마음이 계속 흔들리겠죠. 주변에 계속 내 마음을 흔드는 남자들이 가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묘목 자체가 상문살도 되고 조객살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상가집 갈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기사일주 분들도 올해 계면년 같은 경우는 대박 나시고 좋은 일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기후일주를 보겠습니다.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식신을 깔고 있죠. 식신은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분들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잘합니다. 뭐 식상에 관을 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 식신이 없는 여자분들이 남자들과 연애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 오히려 이 식신을 깔고 있는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굉장히 잘하고 연애를 하는 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식신이 중요합니다.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잘못 틀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기후일주 같은 경우는 인묘가 공망입니다. 아무래도 이 유금 때문에 인이 원진이 되고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충은 이동수를 동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기울주들 같은 경우는 직장 정변이 많습니다. 충은 변동이나 이동의 인자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많겠죠. 그리고 기울주들 같은 경우는 이민년이랑 계묘년이 공망의 운에 걸리기 때문에 무언가 한 번에 잘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성사가 된다든지. 공망운은 보통 그렇게 걸려듭니다. 인묘가 공망이기 때문에. 다 그렇지는 않는데 공망운에 걸려들면 이렇게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잘 발생을 한다. 그 이민년 같은 경우는 인유원진에 걸렸었죠. 뭐 조직 내 갈등이라든지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원망하고 이게 뭔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유원진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올해 계면년 같은 경우 묘유충이 발생해요. 묘유충 같은 경우는 유금은 식신은 밥그릇이거든요. 묘목이 와서 유금을 때리고 흔드니까 이런 경우는 이사, 이직,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 보통 충 들어올 때 결혼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신이 애정사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충이 되면 보통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밥그릇을 이렇게 흔들기 때문에 의식주의 변화가 생기고, 뭐 일찍 충을 때린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일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리셋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충전이 되고 내가 삶의 활동력이 생기고 무언가 역동적으로 내가 변하려고 애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식상을 깔고 있는 여자들은 연애를 잘한다. 식상 자체가 연애를 만들어내는 인자도 되고 생식행위거든요. 생식행위. 그렇기 때문에 식신을 깔고 있는 여자분들이 연애를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금 자체가 맺고 끊음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솔직한 표현을 하겠죠. 그 유금 자체가 나누고 가르고 자르고 붙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회계라든지 세무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돌아설 때는 확실히 돌아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인연에 있어서는 맺고 끊음이 확실하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이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식신이 있어야만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솔직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일주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대박 나세요. 끝으로 기축일주를 보겠습니다. 기축일주 같은 경우는 오미가 공망이거든요. 오화는 편인이고, 편인 이렇게 문성호는 조금 약해질 수는 있겠죠. 아니면 뭐 특수 자격증이라든지 자격증 관련된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조금 약할 수가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직장 활동을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 미토 비견이죠. 비견이 공망을 맞았다라는 것은 친구 보기 약하다. 진정한 친구가 주변에 많이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축일주들 같은 경우는 직장도 다닐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하다. 왜냐하면 축토 속에 신금 식신이 있죠. 식신이 있기 때문에 직장도 다닐 수 있고 본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자 축에서는 축토가 토가 아니다. 보통 이게 해자축 같은 경우는 수기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를 수기운으로 보면 이게 어찌 보면 재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 욕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토를 너무 토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약간 이렇게 통변이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축토를 해석할 때는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민년 같은 경우는 여자는 결혼이 열린다. 축인 합이죠. 이민년 같은 경우 축토 인목이 와서 축토를 허물어 버리죠. 이 일지가 허물어져 버리면 내가 남한테 조금 기대고 싶고 왜냐하면 이 독립인자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럴 경우 보통 결혼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민년 같은 경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운이 열렸었다. 계묘년 같은 경우도 이제 묘목이 들어와서 이 축토를 삭감을 시켜버리거든요. 이리 돼버리면 독립인자가 사라진다. 이리 돼버리면 편관이 들어오니까 직장 전변이 일어나고 결혼운이 열린다. 편관이기 때문에 뭐 연애를 잘하고 외모나 이런 건 굉장히 괜찮은데 나중에는 실속이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기축일주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편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힘이 들지만 천간에 개수 편제가 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재물적으로 유리한 직장에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힘은 들지만 나중에 충분히 돈이 될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그런 회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축일주도 개묘년에 크게 대박 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기토일간을 이렇게 마지막까지 했는데, 의외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